지금 우리나라 주가 변동폭, 1일 가격 제한폭, 상한가, 하한가 얼마인지는 알죠? 30%. 30%. 전에는 얼마였는지 알아요? 15%. 15%였었어. 그 전에는 8%였던 시절도 있고 6, 4%였던 적도 있어요.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점점 가격 제한폭이 커졌던 거죠. 그런데 이게 대표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상장 폐지돼서 정리 매매될 때는 가격 제한폭이 없어요. 그리고 뭐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그건 2배다. 그러면 30%가 아니라 60%예요. 조금씩 이거는 달라요, 다. 근데 이제 신규 상장 있죠. 신규 상장할 때는 가격 제한폭이 얼마죠? 플러스 마이너스 30%는 맞는데 공모가 대비 시초가를 정하잖아요. 첫 거래일의 첫 기준가를 정할 때는 어때요? 90%에서 200%까지잖아요. 그 이후에 개장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시초가가 따블이 가고 상한가 가면은 얼마다? 260%가 되는 거죠. 수익률이 하루 만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가 따블 가면 2만 원에 출발을 해서 2만 원에 상한가면은 2, 3은 6, 6천 원이니까 공모가 10,000원짜리가 26,000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근데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아마 한 63% 정도 될 거예요. 90%로 시작을 해서 하한가를 맞으면. 이게 첫날의 밴드예요. 첫 거래일에 가능한 범위. 근데 이거를 이제 정부가 200%가 아니다. 이제 이거를 첫날 시초가를 400%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쩔죠? 네. 어떻게 보여요? 이거 보면 어때요? 화끈해요? 아니면 불안해요? 어때요? 막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신은 한국인. 최저 60%에서 최대 400%까지 상장 첫날 그 범위를 더 넓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아예 위아래 폭을 쭉 열어놓는 거여서 시초가부터 400%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한 300%로 시초가를 열어서 거기에서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시초가는 얼마까지 아니면 첫 거래일에는 상한가 하한가 폭을 얼마까지 요건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일단 이론적으로 60에서 400%까지 가격 변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에요. 이것도 세부적으로 이제 법을 고쳐야 되는 거기는 한데 왜 이렇게 할까요? 더 많이 하라고 알죠. 그렇게 읽혀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 주식 더 많이 뛰어 드십시오라고? 네. 그럼 안 되는데 역시 한국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 따상 들어봤죠? 그 다음에 따상상. 지금은 시장 상황이 많이 안 좋으니까 따상 뭐 이런 거 진짜 옛날 얘기가 됐지만 시장이 불타오를 때는 어때요? 따상, 따상상. 이게 뭐예요? 상한가 따라잡기 알아요? 상한가 가는 거 따라잡으면 일종의 그 자석 효과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15%일 때는 저거 11% 올라가네? 좀만 올라가면 상한가 들러붙겠네. 그럼 매수 잔량 쌓여 있고 다음 날도 급등 출발할 가능성이 높고 근데 지금 어때요? 30%니까 이게 더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한 20% 넘어가면 어때요? 저 상한가 가나보다. 상한가 따라잡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상한가 폭이 4%인 시절, 8%인 시절에 비해서는 상한가 따라잡기가 상따가 조금 더 어려워진 게 사실이죠. 그리고 변동폭이 더 커질수록 어때요? 그런 기대 심리, 자석 효과, 연속 상한가 이렇게 해서 주가의 과열 이게 상대적으로 좀 덜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날 하루에 끝날 수 있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죠? 가격 제한폭이 없잖아요. 그게 선진 시장이에요, 사실은. 가격 제한폭을 4%, 6%. 지금 베트남, 중국은 8%가 되게 가격 제한폭 거기 낮아요. 후진국일수록. 우리나라는 그 30%로 확대를 한 거고. 그러니까 첫날 은근히 이 260% 따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러면 따상이 따상상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 반영할 거면 첫날 다 반영해버려라. 그리고 그 기대 심리로 펀더멘탈과 다르게 막 들러붙는 자석 효과 같은 걸 없애버리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근데 우리 PD님들은 저게 또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또 현실에서는 더 많은 불나방을 이제 끌어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리 훌륭한 기업도 만약에 공모가 대비 400% 4배 오른다라는 건 그 둘 중에 하나겠죠. 정말 과열, 광풍이거나 아니면 공모가 산정 자체가 잘못됐거나. 근데 공모가 산정은 누가 해요?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을 거쳐서 그 회사랑 그다음에 상장 주관사, 그 증권사가 같이 하는 거잖아요. 머리를 맞대고 시장의 수요를 예측을 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2배, 3배, 4배까지 간다? 이건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사실 선진 시장으로 갈수록 어떤 가격 제한폭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제어해서 보호하려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아요. 그건 후진적인 거예요. 그냥 다 열어줘야지. 왜냐?
원금 소실 가능성 있는 거, 본인 책임화해야 하는 거, 본인이 다 감내해야 되는 거, 이건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초가부터 당일 종가까지 가격만 60에서 400으로 넓히겠다라고 한 거라서 다음날 또 상한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하한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첫날만입니다. 첫날. 그리고 정부가 또 같은 날 어떤 것도 발표를 했냐면, 기관들도 신규 상장 주식 갖다 단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모주를 받아가지고 상장 첫날 다 까버리는 거. 그러니까 상장 첫날 매도한다가 아니라 상장 첫날 다 깐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예 대놓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따상따상상을 바라면서 막 개인 투자자들 막 뛰어드는 건데, 해서 정부가 공모주 매도 내역을 모니터링 하겠다. 아예 IPO 단기 차익 거래 추적 시스템. 근데 이거 구축하겠다는 아니고 구축도 검토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거는 상장 주관사가 다 계좌를 모니터링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기관이 어떤 개인이 얼마를 파는구나. 근데 그거를 통해서 야, 저 운용사가, 저 자문사가 거의 항상 맨날 상장 첫날에 다 파네. 쟤네는 뭐 보호예수 하나도 안 걸고 락업도 하나도 약속도 안 하고 다 파네. 이게 이제 데이터로 남는 거죠. 그럼 그 회사는 단타쟁이. 그럼 어때요? 다음번에는 신규 상장 어떤 좋은 회사 주식 물량이 있을 때 그 회사에는 배정을 안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거고. 이건 아직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또 기존에는 그 기관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할 때 이틀 동안 했잖아요. 기관들, 그러니까 일반 청약 이틀 받고 기관들한테도 수요 예측을 받으면서 사실상의 청약을 받는 게 이틀이었거든요. 그거를 더 사전적으로 수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관 수요 예측 기간을 7일까지, 7일 내외로 훨씬 더 확대를 해서 가격 발견 기능, 그러니까 시초가가 아니라 공모가를 조금 더 신중히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고, 또 이게 시장이 좋을 때는 공모주 얼마나 배정받느냐가 되게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특히 그런 거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2배까지 청약할 수 있잖아요. 증거금이 50%니까. 내가 뭐 한 100만 원이 있어. 그 200만 원까지 청약할 수 있죠. 근데 기관들은 사실상 그런 게 없었어요. 일단 부르는 거야. 내가 뭐 한 10억 정도만 받고 싶은데 일단 100억을 부르는 거지. 왜? 어차피 저기 막 경쟁률이 100대 1 나오니까 일단 세게 부르고 봐야지. 그래서 실질적인 납입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뻥을 많이 쳐가지고 그중에 100분의 1이라도 받으려는 기관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죽음 납입 능력. 그러니까 실제 너 그 돈 있냐? 100억을 청약하면 100억 너 다 있어? 라는 걸 확인을 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상장 주관사, 증권사를 통해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물량을 배족하도록 하겠다. 그 확인 의무를 게을리하면은 금감원이 검사를 해서 업무 정지까지 때릴 수 있게 근거를 만들겠다. 이겁니다. 잘하는 거죠. 예전에 그것도 있었어요. 그 투자자문사 중에서 그 1임업을 하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요거는 자본금 규모가 훨씬 더 작아요.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한 자본금 한 5억 원만으로 투자 1임업 라이선스를 받은 다음에 자기 회사 자본금이 예를 들어 한 5억이 있어. 이거 가지고 공모주 청약만 몰빵을 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억 가지고 뭐 한 50억 청약을 한 다음에 한 10분의 1 받을 수 있지. 뭐 경쟁률이 10대 1이 넘으면. 그러면 그 5억을 몰빵을 해서 첫날 다 팔고 나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따상을 간다. 그러면 하루 만에 몇 억을 버는 거죠.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 투자 1임업, 투자 자문사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하도 이제 문제가 많아지니까 정부가 올해 5월부터 제도를 개선을 했어요. 투자 1임업 등록한 지 2년이 지나고 자기 자본이 50억 원 이상이 있어야 되는. 그리고 만약에 등록이 2년이 안 됐다면은 투자 1임 자산이 300억 원 이상 있어야만 이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문턱을 훨씬 더 높인 거죠. 투자 1임업 등록하고 2년이 경과하고 투자 1임 규모가 50억 원 이상이거나 2년이 안 됐다면 투자 1임 자산이 300억 원 이상이거나, 그러니까 뭐 한 1, 20억 가지고 공모주만 단타 치려고 투자자문사 문 여는 사람들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자자문사 수요가 옛날에 굉장히 많았는데 IPO 시장이 이제 꺾이고 또 이렇게 규제 허들이 높아지면서 이제 투자자문사 새로 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쏙 들어갔대. 돈이 안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공모주 옛날엔 광풍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잦아든 배경에도 이 자문사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보면 일조를 한 거죠. 오늘도 와이스트릿 야식 잡설이 도움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